세계가 깜짝 놀란 K기술의 현재 서울 강남의 어느 평범한 빌딩 옥상 위 푸른 하늘을 향해 하얀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그건 커피숍 굴뚝이 아니었습니다. 로켓 엔진 테스트 현장이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주 갑니다. 그 순간의 말 한마디에 지난 70년의 역사가 겹쳐졌습니다. 1953년 불타버린 땅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주로 나아가는 나라, 대한민국. 그 말 자체가 이미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2013년 나로호가 처음 하늘을 찔렀을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한국이 로켓을? 그건 마치 초등학생이 갑자기 대학생 논문을 내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로켓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처음엔 모두 긴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엔진이 불을 뿜는 순간 누리호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늘로 올랐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발사체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미래가 날아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언론은 놀라움과 함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어 해즈 엔터드 스페이스 안 이츠 온 윙치. 한국은 스스로의 날개로 우주에 올랐다고. 발사 관제실에서 환호가 터져나온 그날 밤, 한 노 엔지니어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는 1970년대에 현대조선소에서 용접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배 한 척 만들던 손으로 시작해서 이제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이걸 보다니.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스마트폰, 그 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들어 있습니다. 작은 칩 하나가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1980년대엔 단지 일본 따라잡기였던 한국 반도체가 지금은 오히려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서버,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그 중심엔 늘 메이드 인 코리어가 박혀 있습니다. 한 외신 기자는 서울 근교의 반도체 공장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공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뇌 같다. 실제로 반도체는 한국의 두뇌 산업입니다. 하루에도 수천만 개의 칩이 만들어지고 0.00000001초의 오차를 다투는 정밀 공정이 이어집니다. 경기도 화성과 평택 사이에 펼쳐진 거대한 공장 단지는 밤낮 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세계가 내일 쓸 기술이 오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반도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과 싸우는 거예요. 그 말처럼 한국 기술의 진짜 힘은 속도와 정확함입니다. 그리고 그 두 단어가 바로 K- 기술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 안은 수술실보다 깨끗합니다. 먼지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 그곳에서 엔지니어들은 우주복 같은 방진복을 입고 일합니다. 그들의 손끝에서 세계 경제가 움직입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는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생각해요. 오늘 내가 만드는 칩이 누군가의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하루를 움직일 거라고요. 그게 신기하면서도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석유가 아니라 배터리의 시대다. 그 말이 현실이 된 지금 한국의 이름은 또 한 번 세계의 중심에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절반 이상을 만듭니다. 미국의 테슬라, 독일의 BMW, 일본의 도요타, 심지어 중국의 기업들까지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전기보다 빠르게 일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화학 조성을 실험하고 수명, 효율, 안정성을 극한으로 끌어올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배터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충청남도 대산의 한 배터리 연구소에서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한 연구원이 새로운 전해질 조성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린 그냥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간을 더 오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엔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이란 결국 사람의 삶을 늘리고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은
그 철학을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한 번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게 된 것도 10년 전만 해도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미 1000km를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는 인공지능 전쟁터입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구글, 오픈 AI가 앞서 나가지만 그 무대의 뒤편엔 늘 한국의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AI 서버의 핵심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걸 만드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지금 세계 AI 인프라의 심장을 만듭니다. 서울의 판교 테크노밸리에선 AI 스타트업들이 밤새 코드와 칩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한 젊은 개발자가 커피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기술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조립이 아니라 창조의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판교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는 26살의 청년이 자신이 만든 AI 알고리즘을 테스트하고 있었습니다. 그 알고리즘은 의료 영상을 분석해서 암을 조기 발견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제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생각했죠. 내가 기술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금 제가 만드는 기술이 누군가의 할머니를 살릴 수도 있어요. 그게 제 목표예요. 한국의 기술은 공장이나 연구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도시 곳곳에 일상에 녹아 있습니다. 지하철 문이 정확히 몇 초 만에 닫히는지, 에스컬레이터가 언제 멈추고 언제 움직이는지, 편의점 결제가 얼마나 빠른지, 그 모든 것이 기술입니다. 서울의 밤은 기술로 빛납니다. 스마트 가로등이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배달 로봇이 골목을 누빕니다. 어느새 사람들은 기술 속에서 숨 쉬고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날 때 가장 놀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여기선 기술이 사람보다 빨라요. 그만큼 시스템이 정교하고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 미국인 유학생은 한국에서 6개월을 살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너무 빨라서 당황했어요. 배달은 30분 안에 오고, 인터넷은 끊길 줄을 모르고, 지하철은 1분 단위로 정확하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려니 무서워요. 여기 속도에 익숙해져 버렸거든요. 2020년 전 세계가 멈췄을 때 한국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드라이브스루 검사, 앱을 통한 확진자 동선 추적, 그리고 자가격리 모니터링 시스템. 그 모든 게 불과 몇 주 만에 개발됐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한국 보건당국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시스템을 구축했나요? 한 공무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술로 극복하는 나라입니다. 그건 단순한 자부심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습관이었습니다. 전쟁, 가난, IMF, 팬데믹, 한국은 늘 위기를 기술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오면 이 나라는 개발 모드로 전환됩니다. 서울대병원의 한 의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2020년 1월 말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패닉 상태였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불과 일주일 만에 진단키트 업체들이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2주 만에 드라이브스루 검사소가 생겼고요. 한 달 만에 전 국민이 앱으로 확진자 동선을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저는 그때 느꼈어요. 아, 한국은 진짜 다른 나라구나. 2020년대의 한국은 더 이상 기술 수입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술 수출국, 더 나아가 기술 선도국입니다. KAI가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 한화가 만든 누리호 엔진, 현대가 만든 수소전기차 넥소, 삼성이 만든 3나노 반도체, LG가 만든 투명 OLED, 이 모든 게 현재형입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의 기술 지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써 있는 문장은 단 하나입니다. 우린 멈추지 않는다.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공장에서는 KF-21 전투기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한 항공 엔지니어는 날개 부분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날개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 아세요?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다른 나라 기술에 의존해야 하니까요.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연구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혁신이 가능한가? 그 답은 단순합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계획을 세우지만 한국은 시작을 먼저 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실패하면 다시 고치고, 고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다음 걸 만듭니다. 이제 세계의 젊은 기술자들이 한국에 옵니다. 서울, 판교, 대전, 구미, 울산, 포항, 그곳은 더 이상 지방 도시가 아니라 세계 기술의 실험실입니다. 독일에서 온 한 젊은 엔지니어는 대전의 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5년 동안 배운 걸 여기서 1년 만에 다 써먹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생각하는 속도가 달라요. 문제가 생기면 회의부터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해결부터 해요. 그리고 나중에 왜 그랬는지를 분석하죠. 이게 한국 방식이더라고요. 결국 한국 기술의 근원은 사람입니다. 새벽까지 연구소 불을 끄지 않는 엔지니어, 현장에서 땀 흘리며 용접하던 노동자, 코딩하는 대학생, 실험하는 과학자. 그 모두가 기술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작은 카페에서 3명의 청년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타트업을 시작한 지 3개월째였습니다. 한 명이 말했습니다. 우리 월급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어요. 근데 꿈은 있어요. 우리가 만드는 이 앱이 언젠가 전 세계 사람들이 쓸 거라는 꿈이요. 그 옆에 앉은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1950년대에 맨손으로 시작해서 공장을 세웠대요. 우리 아버지는 1980년대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웠고요. 이제 우리는 노트북 하나로 세계와 싸우는 거죠.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근데 정신은 같아요. 해보자는 거요. 그들이 만들어 온 70년의 시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꿈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수소에너지, 양자 컴퓨터, 우주통신망. 70년 전에는 꿈조차 꾸기 어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대전의 한국과학기술원 KAIST 실험실에서는 양자 컴퓨터 연구가 한창이었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 컴퓨터보다 수천 배 빠릅니다. 이게 상용화되면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암 치료제 개발, 기후변화 예측, 우주 탐사, 모든 게 가능해지죠.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변화의 중심엔 늘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보자. 그 문장이 70년 동안 이 나라를 전쟁의 잿더미에서 우주의 문턱으로 끌어올렸습니다. 2023년 어느 겨울밤, 서울 하늘 위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연구소로, 어떤 이는 공장으로, 어떤 이는 작은 사무실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나라를 더 높이 끌어올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국이 70년 동안 해온 방식이라는 것을. 한국의 기술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밤을 새우고, 여전히 도전하고, 여전히 해봤어?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영원히.